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예린의 손이 예빛의 뺨을 스쳤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예빛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예린은 스타덤의 비달에서 반짝이던 그 미소로 대답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뻔했어. 이제 그만해. 예빛아. 그 순간 예빛의 세계가 무너졌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자매의 운명이 이 비 내리는 밤에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린과 예빛은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서원 가문으로 가족의 명예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 아버지 예준호는 국립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어머니 김수연은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인사였다. 쌍둥이 딸들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의 축복으로 불렸다. 예린은 항상 밝고 야심찬 아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K-팝 아이돌 오디션을 꿈꾸며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반면 예빛은 조용하고 사색적이었다. 책을 읽거나 한강변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쌍둥이였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불가분의 유대감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예린의 재능이 빛을 발했다. 학교 축제에서 부른 노래가 지역 뉴스에 실리며 소속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언니, 나도 따라갈게. 예빛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예린의 길은 곧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예린이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고, 아버지는 명예를 지켜라 라고 당부했다. 예빛은 그늘에 머물렀다. 쌍둥이의 그림자처럼. 중학교에 들어서며 예린은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문턱을 넘은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매달렸다. 예빛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며 언니를 기다렸다. 언니가 스타가 되면 나도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린의 데뷔가 가까워지면서 가족의 시선은 예린에게만 쏠렸다. 예빛의 성적은 좋았지만 쌍둥이 중에 누가 더 빛나? 라는 질문이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고등학교 2학년, 예린은 루나라는 걸그룹의 메인 보컬로 데뷔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별처럼 빛났다. 팬들의 함성이 서울의 밤을 가득 채웠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노래는 가족의 자부심이 되었다. 집안에는 예린의 포스터가 붙었고 이웃들은 예린이 집이네 하며 찾아왔다. 예빛은 그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너 언니랑 똑같이 생겼네. 왜 너는 별로 안 뜨냐? 라고 놀렸다. 예빛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생겼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예빛은 미대에 지원했다. 그림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그해 여름 예린의 솔로 앨범이 대박을 치며 그녀는 K-팝의 공주로 불렸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예린 덕에 우리 가문이 유명해졌어 라고 자랑했다. 예빛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예린이 집에 왔을 때 예빛은 물었다. 언니, 나도 빛날 수 있을까? 예린은 피곤한 미소로 대답했다. 예빛아, 너는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돼. 그게 내 역할이야. 하지만 예빛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미대에 합격한 그녀는 서울의 캠퍼스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은을 만났다. 지은은 문예창작과 학생으로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책 한 권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소설, 재미있지?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지은의 말에 예빛의 가슴이 떨렸다. 그 떨림은 쌍둥이 언니와의 유대와 달랐다. 더 깊고 더 따뜻한 무언가였다. 가을 축제에서 지은이 낭독하는 시를 들으며 예빛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그 생각은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전통 가문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뉴스에서는 LGBT 권익을 다루는 기사가 가끔 나왔지만
대부분은 비난의 목소리였다. 예빛은 밤새 울며 고민했다. 연희한테 말할까? 아니, 가족한테 알려지면. 예린의 스케줄은 점점 바빠졌다. 콘서트, 드라마 출연, 광고 촬영. 그녀는 퍼펙트 아이돌로 불렸다. 하지만 그 뒤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쌓였다. 예비차, 나 피곤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로 속내를 털어놓을 때 예빛은 언니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빛은 지은에게 고백했다. 카페 한강의 속삭임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은아,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눈이 커지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예비차. 오래전부터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예빛의 세계는 밝아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예린의 매니저 눈에 띄었다. 예린의 매니저는 그 사진을 보고 즉시 연락했다. 예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쌍둥이 동생분이 여자랑 예린은 스튜디오에서 휴대폰을 쥐고 얼어붙었다. 사진 속 예빛과 지은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예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가족의 명예, 자신의 이미지. 모든 게 위태로웠다. 집으로 돌아온 예린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예비치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김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그런 치욕이. 아버지 예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쌍둥이의 저주인가? 예린이만 빛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예빛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소환되었다. 예비차,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예빛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었다. 아빠. 나, 지은이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그래? 언니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 가문의 수치야. 예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동생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커리어가 더 소중했다. 커밍아웃 후 예빛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레즈비언. 진짜, 라는 속삭임이 복도에 울렸다. 집에서는 문을 잠그고 지내야 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예린이가 피해를 볼라고 소리쳤다. 예린의 다음 앨범 프로모션에서 기자들이 가족 비밀들 캐물었다. 예린은 웃으며 개인 사생활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예빛을 원망했다. 예빛은 지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지은아, 나 버려지지 않을까 봐 무서워.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 프라이드 행진처럼 그들은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홍대 클럽 레인보우 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예빛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도 처음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사랑은 수치가 아니야. 한편 예린의 스타덤은 절정에 달했다. 서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으며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 예빛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예린은 빈 방을 보았다. 예빛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몰래 떠난 동생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니저의 충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미지 관리하세요. 가족 스캔들은 치명적이에요. 봄이 왔을 때 예빛은 지은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며 낮에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강의 준비를 했다. 언니는 날 잊었을까? 예빛은 한강다리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곳은 그들의 어린 시절 추억 장소였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예린과 함께 돌을 던지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곳. 예린의 드라마 출연 소식이 뉴스에 떴다. 쌍둥이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로맨스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쌍둥이 역할을 맡아 이중생활을 연기했다. 촬영장에서 예린은 지쳤다. 이 역할, 너무 예비치 같아 감독은 감정이 살아나네 라고 칭찬했지만 예린의 눈물은 진짜였다. 어느 날 예린은 우연히 예비체 SNS를 봤다.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 사랑의 계절이라는 캡션.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왜 가족을 배신해? 그녀는 매니저에게 지시했다. 그 사진 삭제되게 해, 소문나면 안 돼. 그 명령은 예비체 계정을 해킹당하게 만들었고 사진은 사라졌다. 예비친 충격에 빠졌다. 누가? 언니. 충돌이 시작되었다. 예비친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왜 그래? 나한테 왜? 예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때문에 내 커리어가 위험해. 그만해, 예비차. 가족으로 돌아와. 하지만 예비친 거부했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언니도 알잖아, 자유를. 가족의 압박은 더해졌다. 아버지는 예비치,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라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예린이의 명예를 위해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예비친 그 편지를 찢었다.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우린 우리만의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다. 여름 콘서트 시즌, 예린은 전국 투어를 돌았다. 부산, 대구, 제주. 매 무대마다 팬들의 함성이 그녀를 지탱했다. 하지만 호텔방에서 그녀는 울었다. 예비차, 미안해. 나도 사랑해. 그 감정은 노래 가사에 스며들었다. 새 싱글 쌍둥이의 그림자는 차트 1위를 했지만 비평가들은 숨겨진 슬픔이라고 평했다. 예비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작은 갤러리 강변의 꿈에서 그녀의 그림은 한강과 쌍둥이의 이미지를 담았다. 한 폭은 두 소녀가 손을 잡은 모습. 지은이 모델이었다. 전시회 날 예린이 몰래 왔다. 예비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예비친 돌아보지 않았다. 언니, 이제 늦었어. 전시회 후 예린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가족 문제로 휴식 좀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이미지 관리 일을 이유로 거부했다. 예린 씨,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드라마 촬영 시작하잖아요. 예린은 강제 스케줄 속에 갇혔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웃음을 연기했다. 하지만 밤이면 예비체 그림이 떠올랐다. 그 손잡은 두 소녀, 하나는 빛, 하나는 그림자. 예빛과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지은이 말했다. 예비차, 내 그림 봤어. 우리 이야기잖아. 예빛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와 나 하지만 이제는 너와 나. 그들의 키스는 부드럽고 바람처럼 스쳤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 사랑은 작은 반항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다. 어머니 김수연이 예비체 원룸을 찾아왔다. 딸아, 돌아와. 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하지만 예빛은 단호했다. 엄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지은이는 내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그날 밤 예린에게 전화가 왔다. 언니, 엄마가 왔어. 왜 나만 미워해? 예린은 대답 대신 울었다.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사회가 팬들이 용납 안 해. 그 대화는 쌍둥이의 균열을 더 키웠다. 예린의 드라마 쌍둥이의 비밀은 방영됐다. 시청률 20%를 넘기며 히트쳤지만 예린의 연기는 너무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 인터뷰에서 쌍둥이 역할하며 실제 동생 생각이 많이 났어요 라고 말한 그녀의 눈빛은 슬펐다.
예빛은 커뮤니티 활동에 더 열중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지은과 함께 섰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사랑은 평등하다를 외쳤다. TV 뉴스에 그 장면이 나왔고 예린의 매니저가 봤다. 이건 스캔들, 예린은 분노했다. 내 동생인데 왜? 하지만 그날 예린의 콘서트에서 팬 한 명이 플래카드를 들었다. 예린 언니, 동생 응원해. 사랑은 자유야. 예린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팬들의 함성 속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콘서트 후 그녀는 예비책에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도. 내 편이야.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린은 스케줄을 빼고 한강으로 갔다. 어린 시절 추억의 다리 아래? 예빛을 기다렸다. 예비차, 왔어. 예빛이 지은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다. 언니 예린은 동생을 안았다. 돌아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도 숨기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다음 날 매니저의 전화가 왔다. 예린 씨, 어제 사진이 유출됐어요. 쌍둥이 동생과 그 여자랑. SNS가 들끓었다. 예린 스캔들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팬은 지지해 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배신자 이미지 깨졌어 라는 악플이었다. 가족 집안은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는 지게 다 예비치 탓이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예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동생은 제 자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든 아름다워요. 그 말은 용감했지만 소속사는 계약 위반 글 이유로 그녀를 압박했다. 예빛은 언니의 고통을 알았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고 위로했다. 하지만 예린의 커리어는 흔들렸다. 앨범 판매가 떨어지고 드라마 후속이 취소됐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타의 무게를 느꼈다. 새해가 밝았다. 예린은 홀로 한옥집의 정원에 앉아 떡국을 끓였다. 가족의 전통 음식. 예비차, 같이 먹자. 하지만 예빛은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언니, 나도 아파. 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용서해. 예린의 반전이 시작됐다. 그녀는 새 앨범을 준비하며 가사에 예빛의 이야기를 넣었다. 그림자의 빛이라는 곡 옛 쌍둥이처럼 닿았던 손, 이제 자유로워지네. 녹음실에서 그녀는 울었다. 프로듀서는 이건 히트칠 거야 라고 말했다. 앨범 발매 전 예린은 예빛을 찾아갔다. 지은의 원룸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예비차, 열어줘. 문이 열리자 예빛의 눈이 붉었다. 언니, 왜 왔어? 스캔들 더 키우려고. 예린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내 사랑을 부정했어.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어.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하지만 숨겼어. 그 고백은 쌍둥이의 유대를 되살렸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다. 지은의 손맛은 따뜻했다. 언니,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야.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하지만 외부의 폭풍은 거셌다. 보수 언론이 케이팝의 타락지라고 기사를 썼고 팬클럽은 분열됐다. 일부는 탈퇴하고 다른 일부는 러브 예린 캠페인을 벌였다. 예린의 소속사는 해지 통보를 준비했다. 이미지 회복 불가능해요. 예빛은 언니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SNS에 글을 올렸다. 언니는 나를 사랑해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해요. 한국 사회, 변하세요. 그 글은 바이럴됐다. 젊은 세대의 지지가 쏟아졌다. 쌍둥이 사랑 해시태그가 퍼졌다. 가족회담이 다시 열렸다. 아버지 예준호는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전통이 사람을 가두는 줄 몰랐어. 어머니는 예빛을 안으며 울었다. 딸아, 미안해. 내 사랑을 인정할게. 그 순간 집안의 벽이 무너졌다. 예린의 앨범 그림자의 빛은 발매됐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강변에서 손을 잡는 두 여자, 무지개 빛깔의 조명. MV는 유튜브 1억 뷰를 찍었다. 빌보드는 감동적인 커밍아웃 스토리라고 평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대가였다. 예린은 소속사를 떠났다. 자유롭게 음악하겠어요. 그녀는 인디 레이블로 옮겨 예빛과 지은과 함께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홍대 라이브 하우스에서 세 사람은 무대에 섰다. 예린의 노래에 예빛의 그림이 프로젝션 됐고 지은이 피아노를 쳤다. 봄, 벚꽃 축제. 가족은 한강공원에 모였다.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우리 딸들 아름다워라고 말했다. 예린과 예빛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언니, 고마워. 내가 용기 줬어. 예린은 웃었다. 쌍둥이니까. 영원히 함께. 지은과 예빛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었다. 빛과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LGBT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예린은 그곳의 홍보대사였다. 내 동생의 꿈이야. 여름, 예린의 솔로 콘서트. 올림픽 체육관이 가득 찼다. 앵콜에서 그녀는 예빛을 무대에 불렀다. 이 노래는 우리 이야기.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그 함성은 수치가 아닌 사랑의 증거였다. 가을, 가족 여행. 제주도로 간 그들은 검은 모래 해변에서 바다를 봤다. 아버지는 전통은 변해야 산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복을 지은에게 선물했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보수 단체의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 플래카드. 예린은 기자에게 사랑은 문화예요. 우리 한민족의 따뜻함처럼 라고 대답했다. 예빛은 임신한 지은이. 아니, 그들은 임양을 꿈꿨다. 우리 아이에게 자유를 주자. 예린은 고모가 될 생각에 웃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덮인 북촌 한옥마을에서 예린은 새 앨범 녹음을 마쳤다. 이번 테마는 화해. 가사 속에 가족의 아픔과 사랑이 녹아들었다. 쌍둥이의 눈물, 이제 웃음으로. 오 프로듀서와의 작업 중 그녀는 예빛에게 전화했다. 동생아, 내 그림 한 장 더 필요해. 우리 추억. 예빛의 갤러리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은 그림을 사며 네 스토리,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카페 매니저로 일하며 예빛의 창작을 지켰다. 너의 빛이 나의 그림자야.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예린의 옛 매니저가 연락했다. 복귀 제에 있어요. 스캔들 잊혔어요. 예린은 거부했다. 이제 내 길이에요. 그 선택은 자유였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열어 쌍둥이 라이프를 공유했다. 요리 영상, 한강 산책. 예빛과 지은이 게스트로 나와 웃었다. 봄 프라이드 행사에서 가족 전원이 참석했다. 무지개 티셔츠를 입은 아버지, 깃발을 든 어머니. 변화가 왔어. 예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한국의 사랑, 다양해요. K-팝처럼 세상을 밝히자.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예빛의 개인 전시회 쌍둥이의 빛과 그림자가 열렸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림 속 예린은 스타의 아우라를, 예빛은 내적 갈등을 표현했다. 개막식에서 예린이 연설했다. 이 그림은 우리 아픔. 하지만 이제 치유해요. 여름 휴가, 가족은 강원도 속초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쌍둥이는 물장구를 쳤다. 어린 시절 같아. 지은은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아버지는 낚시를 가르쳤다. 인내가 가족이야.
가을, 예린의 월드 투어. 도쿄, LA, 런던. 각 도시에서 그녀는 한국의 쌍둥이 이야기를 소개했다. 팬들은 인스파이어 돼요라고 편지를 보냈다. 예빛은 집에서 응원했다. 언니, 빛나.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가족이 반대했다. 동성 결혼. 우리 집안 망신, 예빛은 아팠다. 나처럼 예린이 나라와 지은의 부모를 만났다.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제 가족처럼.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 예린은 예빛과 듀엣 무대를 했다. 사랑의 겨울 노래.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콘서트 후 파티에서 가족이 모였다. 송년 음식, 떡국과 잡채. 올 한 해 고마워. 새해 예빛과 지은은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한복 차림으로. 예린이 증인이었다. 영원히 행복해. 예린의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쌍둥이의 여정. LGBT 청소년들을 인터뷰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기록했다. 방영 후 교육부가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봄, 벚꽃 아래 한강 피크닉. 가족 사진을 찍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 여름, 예린의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인천 펜타포트에서 그녀의 퍼포먼스는 레전드였다. 이 무대, 동생에게 바칩니다. 예빛은 프론트로우에서 지은과 춤췄다. 가을, 예빛의 책 출간. 그림자의 고백 에세이, 커밍아웃 여정과 가족 화해. 베스트셀러 됐다. 서점 사인회에서 예린이 깜짝 등장. 언니가 모델이야? 겨울, 가족 명절. 설날에 한복 입고 세배. 건강과 사랑. 예린은 멘토링 프로그램 시작.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자기 사랑 가르쳤다. 예빛은 워크숍에서 드로잉 클래스. 하지만 도전이 왔다. 보수 정치인의 발언. 동성애는 서구 문화의 예린은 반박 에세이 썼다. 한국의 시조, 사랑의 노래잖아요. 예빛과 지은, 아이 입양 준비. 우리 가족 완성될 거야? 예린의 로맨스. 그녀도 한 여성 뮤지션과 가까워졌다. 나도. 자유로워질게. 가족 모임, 제주 별장. 바비큐 파티. 웃음소리 가득. 시간이 흘러 5년 후 예린은 글로벌 스타, 예빛은 유명 작가. 가족은 하나 됐다. 한강 다리 아래 다시 모인 그들. 우리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예린이 말했다. 예빛이 웃었다. 계속될 테니까.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쌍둥이의 손이 맞잡혔다. 사랑은 수치가 아닌 빛이었다. 한국의 봄처럼 피어나는